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광대 수술에 관심이 있으셔서 클릭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대 수술 해야 되는 경우,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중요한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사실 다른 눈이나 코 수술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더 위험한 수술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대 수술이 다른 눈이나 코 수술보다 더 크고 위험하다는 또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요즘에 성형외과 기술과 또 접근 방법에 발전해서 이러한 수술도 매우 또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라면 광대 수술을 좀 추천할 만한 기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최종 결정은 전문의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자가 진단 방법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굴의 균형입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얼굴의 좌우가 비대칭이거나 또 특별히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여서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를 해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얼굴의 너비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가장 넓은 부분이 광대뼈 부분이라면 이 부분의 축소가 전체적인 얼굴의 비율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측면에서의 모습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광대뼈가 돌출되어 보이는 경우가 심하다면은 이것은 대부분의 또 광대 축소 수술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대가 축소되면 무조건 이쁜 얼굴형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광대 축소가 모든 사람한테 또 이상적인 얼굴형을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얼굴형이나 또 피부의 상태, 또 미적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광대의 크기보다는 얼굴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얼굴에는 여러 가지 균형이 있습니다만은 얼굴형에서는 또 특별히 머리와 턱에 비해 광대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대 축소 수술할 때 이것만큼은 꼭 체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술을 어디서 받을지 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느냐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수술 후 주의사항이나 또 수술 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여러 수술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 유봄성형외과에서는 내시경 광대 축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내시경 수술은 회복 기간이 빠릅니다. 작은 절개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회복을 더욱 빠르게 돕는데요.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거의 가능할 정도로 회복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바쁜 또 일상을 가진 요즘 사람들에게는 분명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시경을 사용하면 수술 중에 정확한 시야 확보가 가능한데요. 이는 수술의 정확성을 높여주고 또 결과적으로 더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정교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얼굴 형태를 더 세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광대 축소 시에는 티타늄 고정 장치를 이용을 하는데요. 내시경 광대 축소를 할 때에는 고정 장치 없이 광대 축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정 장치를 만약에 원한다면 또 추가적으로 고정 장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폭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대 축소 그리고 내시경을 하면 좋은 점을 마무리로 해서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고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강창민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